아무튼 이 시간 다 끝나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인간의 가치는 그의 필요에 있다. 필요. 그가 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필요로 하는 거하고요,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거하고 필요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려요. 생일 선물 잘못 줘다가 큰일 나요. 초등학생이 생일 때 좋아하는 선물이 있고 대학생이 선물로 주었을 때 기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필요가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의 필요는 출구, 가치 있는 걸 추구해서 여기 오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필요가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잘 왔네. 자, 어제 숙제 답 말씀드려야겠죠? 자, 옥수수가 서 있는데 이 식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로 뻗어요. 그런데 옥수수는요, 이렇게 딱 뽑아보면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저보다 크게 이렇게 쓰면서 그 무거운 옥수수를 매달고 있는데 폭풍이 불려고 그래요. 폭풍이 막 잔인해요. 그런데 거기서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서 있어요. 눈물나게 서 있어요. 근데 이 옥수수도 대비를 한다, 서 있으려고. 쓰러지면 즉시 와서 막 먹어버려요. 제가 산에서 살면서 막 비탈진 해발 거의 1000에서 살았어요. 10년간을. 근데 거기서 살 때 옥수수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은 말도 못해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똑바른 나무 없는 거 아세요? 이 똑바르게 자라는 나무들은요, 이렇게 낮은 데 있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바람을 다 맞느라고 막 뒤틀리고 시달리는 그 모습이 역력해요. 막 눈물 나요. 거기에 서 있는 나무들 보면. 그래서 지도자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다는 사실이에요. 센 바람을 맞아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요, 저분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나, 이게 딱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도대체 나는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러면 나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옥수수는 그렇게 높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마디를 가져요. 마디를 가지면서, 다른 거는 쭉 크지만 마디를 가지면서 쉽게 부러지지 않을 대비를 해요. 그런 가운데 폭풍이 올 때 이 마디마다, 왜 이 깊이 뿌리를 보면요, 그 뿌리 속에서도 마디가 있어요. 뿌리 속에서도 마디가 있어요. 일단 방송 준비는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짧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보통은 이 땅 위에서요, 한 2마디까지 뿌리가 나요. 겹뿌리가. 그래서 그 밑으로도 부족하니까 이 겹뿌리로 지탱을 하는데, 폭풍이 불려 그러면요, 4마디, 5마디에서 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안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한두 마디에서 이렇게 겹뿌리가 나지만, 그래서 우리도 역시 폭풍이 올 걸 알고 뭘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되어 있지만 폭풍이 올 걸 대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겹뿌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주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시작합니다. 물이 왔어.
매번마다 이렇게 물 갖다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 맞았어요. 써서 여분 몇 개 위에 올려도 네, 고맙습니다. 다 드셔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됐어요. 네, 조금 있어요. 자, 기도 잠깐 할까요? 우리 총무님 일어나시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배우고자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천연치료하는 그 여러 가지 이 방법과 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길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강 개혁과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16절 있네요.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믿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가장 인간에게 최대의 환난은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당신은 몇 년밖에 못 삽니다.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질병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도 믿지 않는 그러한 의사의 말에 자신의 신체를 정말 도려내고 나중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정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구절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은 믿는데 내 몸의 병을 책임질 분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여기에 별로 없다는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만약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걸 우리가 믿었다면 훨씬 더 우리의 질병은 가볍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보십시오. 성경을요, 치유와 건강과 믿음을 이 회복을 가지고 보시면요, 그때부터 너무나 모든 각 종파마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만큼 이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몸의 건강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성경 말씀. 그래서 요 구절 바로 위에 절에는요, 내가 애굽에 내린 재앙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구절도 외우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의료 선교사들에게 모두 다 이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치료는 누가 하신다? 여호와. 창조하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신다. 맞죠?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회복시킬 분이 여호와이심을 왜 그리 더디 묻는지. 바로 그 위에 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근데 거기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재앙이 내리려고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곳에는 거기에 있더라 이거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절에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숙제예요. 오늘 숙제. 뭐를 어떻게 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도 나에게 내리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밤낮 없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염병 시대에 와 있어요. 자, 이 구절도 좀 눈으로 좀 읽으십시오. 이 구절 좀 읽으시오. 눈으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이런 일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 초원에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는 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름과 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염병에서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와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 가운데 무슨 악한 길이 있나요? 악한 일이 있어요? 이거 빨리 알아가지고 우리 거기서 떠나야겠죠. 악한 거에서 떠나서 겸비할 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병을 고치리라. 그래서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치료제 사실 없어요 지금. 백신이라고 맞긴 하지만요. 또 치료제라고 병원에서 쓰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뭐 레메디를 뭐 어쩌고 하는 약들 보니까 그게 말라리아 때문에 막 개발 중에 있는 거, 뭐 에이즈 때문에 개발 중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지금 놓고 있지 실제 치료제가 아니었어요. 백신도 적어도 백신이 나오려면요 한 3년은 임상실험하고 안전할 때 나와야지 이렇게 뚝딱 나오는 거는 굉장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침받고 그러한 전염병에서 안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경 말씀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가 악한 길에서 떠나다 하시는 그 악한 길이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걸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한다고 하셨는가?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이 백성이 만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전할 각 시대마다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시대를 깨우는 택한 자들이거든요. 개인으로도 부르시지만 단체로도 부르셔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혹시 아직은 제외된 분도 있기는 해요. 여기 갈까 말까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될까 말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단체적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떤 단체에 속했어요? 확실한 길에 속해 있습니까? 확실해요. 이 길이야말로 확실해요. 많은 기독교계가 있지만
네, 그런 길에 계셔야 돼요.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같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도 답을 못 얻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와 있는 이곳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진짜 성서 속에 참된 길을 나에게 보여주는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이 아니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내 이 간절한 소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또 헤맵니까?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도 말미암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전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세 가지는요, 무시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가 무섭다 하지만 이거는요, 자비로운 전염병이에요. 자비로운 전염병. 왠지 아세요? 이 정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살아남았으니까 자비로운 전염병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무서운 게 오고 있어. 병을 낫게 하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통제. 이거는요, 병을 낫게 한 게 아니에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한 거지. 병을 낫게 하려면 원인이 뭐냐 이거 봐야 돼요. 당신 왜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병력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뭐를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알아봐야 돼요. 비건강적인 생활 습관이 있는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뭐를 즐겨 몸 안에다 넣기에 우리 몸이 그렇게 거부하도록 만들었는가. 네? 그래서 질병이라는 거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죽어 하는 아우성이에요. 내 몸의 아우성. 제발 좀 나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질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증세들은 지금 다 증세 있어요. 그죠? 그 증세는 제발 좀 나 좀 여기서 살려달라는 내 몸은요, 정말 죽도록 일하다가 평생을 죽도록 말없이 일해요. 그러다가 도무지 우리 주인님이 나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다. 그때는 이제 통증으로 알려요. 그러면 또 이거 왜 이렇게 통증이 나는 거야? 그냥 통증을 못 느끼는 약을 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속 썩고 있는데 못 느끼니까 나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망가져가고 있는데. 참된 치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참된 치유. 거짓 치유와 참된 치유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생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무섭게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내 몸이다. 내 몸을 사망 권세가 점령하느냐 생명 권세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나는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고 사망의 길로 그냥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자, 여기 굉장히 좋은 말씀 있어요. 우리 총무님 크게 좀 읽어보실래요? 환자가 더 호전되는 유일한 소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의사들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의 노력이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건강적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럴 때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인체가 올바른 조건을 되찾아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치료봉사 127페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우리 몸에는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오늘 아침에 만약에 생명을 어디로부턴가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다
당장 여러분 이름 앞에 고자가 붙어요. 고자가. 맞죠? 그래서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턴가 와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분이.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가 치유력과 자가 복구력과 자가 면역력이 있어요. 상처가 쫙 났는데 피가 막 나는데 가만 놔둬도요. 피가 멈추면서 이게 딱 꼬매져요. 꼬매지고 새살이 싹 돋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돼요. 오히려 여기다 잘못 뭐 바르고 어쩌고 하다가 덧나가지고 나중에 공기는 걸 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프냐 이거예요. 왜 점점 더 아파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을 다루는 법을 놀랍게도 이렇게 지성인들인데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잘 모르더라. 내 몸을 다루는 법을 아셔야 되고요. 이게 뉴스타트란 웰빙, 좀 건강하게 살자는 건강법이고 이제는 웰빙에서 이 뉴스타트를 가지고 힐링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왔어. 힐링으로. 왜요? 치료까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전염병의 그 강도가 세져가지고 그래서 환경은 어떠해야 하며 내 몸의 법칙은 무엇이며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바르게 아셔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것이기도 해요. 낮은 것이 특별하지 않아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뭐 흙도 종류가 있고 뭐 우리는 먼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만들었으니 네가 그 속에서 만들어졌으니 너는 흙으로 저는 이 구절 같이 슬픈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 생명을 놓고 창조하셨을 때 절대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뭘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있는 그분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밖에.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사랑은 크지만 나는 그 주님 당신이 날 사랑해서 이걸 다 주시면서 영원히 살자고 하시지만 나는 그걸 거절하겠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줬다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만큼의 의지, 자유의지인으로 지성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에서 끝까지 죄를 고집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그가 이 필요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요 진정한 치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치유의 결정체예요. 이렇게 흙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분 또 세부적으로 나가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염증 서서히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거기가 이제 썩어요. 그러면 굽는다는 건 썩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쪽이 썩든 저쪽이 썩든 썩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해가 돼서 흙이 돼버려요. 그 일을 담당한 게 이 4가지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4가지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게요, 커다란 공룡 같으면 절대로 무서워서 우리 살기 어려워요. 근데 뭐 이 안에도 엄청 많아요. 예?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코비드-19이 바이러스거든요. 이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이게 생물체일까, 뭐 물체일까, 이 뭐 유기체일까, 이 분간이 안 갈 정도로 DNA도 없어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바이러스가 조금 진화하면 박테리아만 했어요. 박테리아는 좀 커요. 박테리아보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곰팡이.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썩히더니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된다. 죽자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게 이 친구들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작아서 별거 아닌데 여기에 졌다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봐. 어디까지? 흙이 될 때까지 끝을 보는 게 이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인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주 이 사망 권세는 사단이 뭐 무섭게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생선이나 육식을 하지 말고 특별히 생으로 먹는 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이 충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웬만한 것들은 충에 죽지를 않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위장 안에 거센 산을 이기고 살아남는 헬리코박터나 이런 충들은 지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보다 더 무서운 지금 전염병이 서서히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어요. 그게 곰팡이입니다. 이거는 이 곰팡이 전염병이 만약에 돌면요, 바이러스 유도 안 해요. 바이러스. 이것을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경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강의라서. 이 곰팡이에 대한. 이것은 침입하면요, 잘 죽지 않아요. 그리고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러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구멍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인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인도에 이 곰팡이균이 얼마나 전염병처럼 확산됐는지, 특별히 검은 곰팡이, 우리가 흔히 보는 곰팡이가 흰 곰팡이에요. 매주 쓸 때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데 보면 하얗게 끼죠? 이거 곰팡이죠? 흰 곰팡이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색깔이 검거나 푸르거나 이렇게 가면요, 지독한 곰팡이가 돼요. 저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물 마시세요. 물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오고 있거든요. 이게 감염돼서 뇌를 망가뜨리면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뇌가 망가지면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마 뇌 건강에 대한 걸 거예요. 근데 이 곰팡이가 감염이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이걸로 인해서 인도에서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이 장례 그 식장에서 태우는 거기가 너무 넘쳐서 그냥 막 큰 운동장에다가 그냥 나무 몇 개 놓고 태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디를 처음으로 공격하냐면요, 이 얼굴을 공격해요. 왜냐, 구멍이 제일 많거든. 그죠?
귀구멍, 콧구멍, 구멍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우리 몸에 사령탑인 뇌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눈에 그냥 막 검은 곰팡이가 꼈는데 눈을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니까 가서 보셔요. 입안에, 코 안에, 귀 안에 막 곰팡이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귀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당신 귀 속에 곰팡이가 가득하다고 그러더래요. 귀지가 가득한 게 아니라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귀 안에, 코 속에, 입 속에, 입에 힘 백태 끼죠? 네? 그러면서 점점점 입안에 막 문제 생기죠? 이거요. 막 뭐 이빨이 그냥 하루아침에 팍팍 썩어버려요. 이 곰팡이는 그냥 바이러스하고 될 게 아니에요. 시간이나 속도나 뭐 이 데미지 입히는 그 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면역력과 복구력과 치유력이 팍 그냥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흘이면 팍 썩어버려요. 냄새나게. 그렇게 빨리 강력한 힘을 막 가지고 있는 게 이 곰팡이예요. 그런데 자,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침범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뼈, 관절, 심혈관, 뇌, 중추, 신경, 피부, 코, 목, 귀, 위장관, 비뇨기, 신장, 투석하게 만드는 거, 이식하게 만드는 거, 안과, 호흡기, 곰팡이가 안 가는 곳은 없다는 사실. 근데 곰팡이가 몇 종류라고요? 네, 지금은요 8만 종류라고 해요. 그동안에 또 많이 발견했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썩히는 실력을 가졌어요. 곰팡이가. 지구에 곰팡이가 약 150만 종 이상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모든 물체는 곰팡이가 썩혀요. 밝혀진 곰팡이는 5% 정도 8만 종에 불과하다. 생물계에서 곤충, 식물 제외하고 가장 다양성이 있는 큰 부류이다. 지구상의 모든 걸 분해한다. 자, 그러면 곰팡이가 쇠 먹게 하면 녹슬잖아요. 맞아요. 녹이 쓴다 이 말이 뭐냐면 곰팡이가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돌멩이도 곰팡이가 씁니까? 네? 아니죠? 아니고 싶죠? 어떻게 돌멩이를, 그런데 돌멩이는 쓰지. 이끼라는 거 아세요? 이끼가 뭐예요? 정체. 누가 그거 씨 뿌렸어요? 곰팡이가 먹지 못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외에는 다 곰팡이 먹습니다. 꿀도 먹나요, 곰팡이? 결국은 먹죠. 네. 사실은요, 꿀은 안 먹는다고 제가 말했었어요. 썩지 않는 유일한 거다, 식물성 중에. 왜냐면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누가 설탕을 섞었나 보네, 그 꿀을. 단 한 가지 외에는 다 곰팡이도 연구해요. 보니까 뭐 안 된다고 하고 연구해서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곰팡이 종류가 해마다 늘어요. 해마다 발견되는 것이. 자, 곰팡이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어디를 통하느냐? 섭취, 음식, 또 뭐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항생제, 약.
항생제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항생제 뭘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곰팡이. 참 어이없게도 항생제가 곰팡이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항생제 남용 시대가 됐어요. 남용 시대. 친구냐 적이냐 판가름할 기회도 없이 완전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체가 뭐다? 생명에 완전 반대가 되는 아주 적이에요. 적. 자, 흡입. 여러분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보통 도로에서 높은 곳으로 이사하십시오. 그리고 집 주위에 햇볕이 잘 되는 곳으로 이사하십시오. 햇볕이 안 되면요 곰팡이는 신이 납니다. 그런 집. 그런 집 안에서 이렇게 늘 계시는 여성들은 불과 몇 년 안에 다 병. 그래서 집안에 비 오고 난 후에 축축해지거나 곰팡이가 피는 집에서는 절대로 사시지 마시고 빨리 이사가야 돼요. 제가 목사님 분들을 방문해 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교회 뭐 한쪽 꼭대기 뭐 지하 뭐 꼭대기 도무지 막 그 어떤 목사님 사택에 대한 어떤 건강 배려가 전혀 없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누가 결국은 병드냐면 사모님이 병드는 걸 많이 나요. 그래서 교우님들은요 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분들의 그 말씀으로 저가려면 그런 주거 환경을 마련해 드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미국보다도. 자,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도 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한 200만 개 이상의 땅구멍이 있어요. 땅구멍. 이 땅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늘 씻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과 밖을 물로 씻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안을 씻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주 씻어야 되는 것은 이 밖을 이 땅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성적 전송, 이 성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저기 바이러스가 곰팡이가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성들이요 일주일 이상 팬티가 깨끗해야 돼. 일주일 이상 입었어.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막 지저분한 게 나오고 막 뭐가 흐르고 이러면 냄새가 나고 따갑고 이러면 벌써 그 기관에 균이 가득하고 썩어간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깨끗해야 되지만 여성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방법은 안 가르쳐 주냐?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 곰팡이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에 있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저는 공동체 생활을 한 20년 했어요.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어떤 전염병이 오면 확 퍼져버려요. 그 전염병이 그 공동체. 어떤 친구가 몸이 올라가지고 왔는데 휴가 갔다가 어느 날 전부 긁고 있는 거예요, 몸을. 네. 그래서 보니까 몸이 올랐어요. 몸 지독한 아주 균입니다. 이게 균 아니라 충. 피부 속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충인데 그것도 지독해요. 근데 아무튼 이 곰팡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해요. 이거 보이거든. 그냥 막 아주 기겁을 하고 그릇이면 깨트리고 집안이면 끌어내버리고 다시 도배하고 끌어내버린 다음에 아니면 벽돌을 빼버리고 뭐 옷이 곰팡이 폈으면 태워버리고 미련 갖지 말고 피부에 만약에 생겨
피부에 곰팡이, 피부병 생기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격리. 소금물에 성경에 그렇게 써요. 아니야. 병원에서. 네. 자, 성경에 네? 만약에 악성 이 곰팡이 피부병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대부분 병은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양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이고 죄를 구하면 이렇게 양을 잡아서 병도 낫고 죄도 구속한다고 어제 그랬죠? 그런데 이 병은 달라요. 딱 판단 내리면요, 격리예요. 격리. 그 동네 그 집에서 떠나야 돼요.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 병이 오고 있다 이거.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는 이 병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한 생애를 하지 못할 때 그들도 여기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 이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1975년도 그때 미국에서 그때 닉슨 대통령인가 존슨 대통령인가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국가 예산에 막대한 금액을 암을 정복하라 해서 막 쏟아 부었는데 언제라고요 그게? 꽤 됐어요. 50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암에 대한 그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지금 암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20명에 하나, 10명에 하나 이러더니 지금은 3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이제 2명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암이야말로 현대의학이 못 고치면 무서운 전염병이기도 해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어느 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도대체 이 세포가 어떻게 다른 거야 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암덩어리 세포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세포가 원래 하나 죽고 하나 재생하고 하나 죽고 하나 재생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건데 이 재생이 하나만 돼야 되는데 막 6, 10 막 이렇게 커지는 게 이게 암덩어리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DNA가 뭔 이상 변이를 일으킨 거야 하고 막 검사하면서 생긴 게 오늘날에 뭐 개놈 프로젝트 뭐 온갖 그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암을 연구하면서. 그런데 이 돌연변이 같은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카프만 교수라는 분이에요. 암의 원인이 이 유전인자로 인한 이상세포가 자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균에 의해서다. 곰팡이가 암의 원인이라고 1990년대에 책을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거예요. 또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이 로마 이태리의 시몬시니 박사님이 이 양반이 더 그냥 이걸 더 책을 아주 더 확정적으로 냈어요. 암 곰팡이. 이러면서 쏟아져서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암과 곰팡이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놀랍죠? 자, 어떤 간암으로 죽은 사람의 간을 떼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간이 어떻게 생겼어요? 꼭 물방울 같은 하얀 덩어리가 뽀글뽀글.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곰팡이 덩어리였다. 또한 저는 봤어요. 유방에 암이 들었는데 이게 돌출을 했어요. 밖으로 이렇게 유방 안에서 암이 크다가 밖으로 푹 나와버려요. 뿅 나와가지고 점점 밖에서 자라. 근데 그거를 밖에서 막 치료하다가 보니까 이게 퍽 터져버려요. 막 멈추지 않는 피가 나오고 그러면서 막 그 암덩어리가 더
터져서 꽃피듯이 터져가지고 막 자라요. 그 자란 모습을 보면 끔찍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만한 막 암덩어리가 돼요. 최근에도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이 목 밑에 요만한 주먹만한 덩어리였는데 뭐 치료한다고 막 어쩌다 하니까 이게 퍽 터져버렸어요. 저보고 나은 겁니까? 이게 낫는 상황입니까?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 속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하얀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아까 그 발표된 그 책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연구 좀 하십시오. 네, 제 말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거를 기록해가지고 와서 연구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네. 그래서 암은 곰팡이균의 침입을 받아 생긴 덩어리더라. 특별히 결장암, 유방암, 기관지암, 간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곰팡이로 인한. 이 콘스탄틴 교수도 역시 곰팡이균이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들과 관련이 깊다. 이런 분들은요, 아주 그냥 암과 암 전문가들이에요. 수십 년간 암 환자들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치료할 수 있나 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한 것들이라.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제 그래서 곰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데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7만 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곰팡이가 많다는 거예요. 곰팡이를 사용해요. 우리가 사용해요. 그래서 맛을 내요. 맛을 나. 맛있어. 곰팡이 균을 살짝 섞으니까 부풀길 잘해. 또 빵은 또 잘 부풀어요. 또 막 아주 맛을 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변질되는 입맛에 길들여져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곰팡이 중에서 음식과 함께 따라 들어와 가지고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신문에 나는 거 보셨나요? 아플라톡신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그 땅콩 쿠키를 먹은 그 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또 어떤 그 버섯에 무슨 버섯이에요? 조그마한 거. 그 버섯 먹고 몇 명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온 것은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인데 요 10가지가 이제 어느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 하는데 갑자기 죽었다. 왜게요? 이 독성 있는 곰팡이에 의해서 썩어진 고기 아니면 어떤 잔치집은 아무래도 음식을 막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이러죠. 이걸로 인한 그 독성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집은 보면 그냥 집 통째로 곰팡이에 감염됐어요. 왜? 햇빛이 안 들고 늘 축축하고 사람이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 집에는요 들어가면요 불과 몇 시간 안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뉴스 못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를 무심코 지나가고 저는 이런 강의를 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곰팡이 끼는 거는 너무너무 해로운 거예요. 이거 아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빵을 사왔는데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곰팡이가 약간 슬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버려야죠. 네, 이렇게 탁 커트하고 괜찮네 하고 이거 구워 먹죠? 이미 이 곰팡이균이 완전히 퍼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곰팡이는 아까 7만 종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퍼지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기처럼 퍼지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막 이렇게 실처럼 막 퍼뜨리는 게 있는가 하면 항아리처럼 막 또 이렇게 자라는 게 있고 이게 다 지금 곰팡이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빵에 난 색깔 있는 이게 다 곰팡이의 작품인데 자 아까 어떤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고기만 잘라 버렸지만 이미 곰팡이 뿌리는 어디까지 다 퍼져 있어요? 온 빵에 퍼져 있어요. 온 빵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발은 그래서 균사라고 그래요. 시사 그 이미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았던 그 봉지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버려야 이게 정석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곰팡이 약간 쓸었다고 해서 이것만 펴내면 먹을 수 있겠네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뭐 환란회 때 뭐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 그러면 고기 펴내고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곰팡이균에 감염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곰팡이의 두 가지 역할. 죽은 유기체를 먹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것을 다 썩혀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그 나뭇잎이 다 어디론가 없어지는 거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몸이 이 친구들을 감당할 수 있게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지. 아유, 너무 큰 소리 쳐서 죄송해요. 살아있는 유기체를 먹는 그러니까 죽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데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앉기만 하면 손이 발로 가가지고 발가락을 막 만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발가락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좀이 있어요. 이게 곰팡이에요. 아셨어요? 이거 만지다가 뭐 먹고 뭐 발톱 만지고 이랬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발 뒤꿈치 갈라지는 거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곰팡이에요. 네. 그래서 앉았다 하면 발가락 만지는 그 집에서 내가 음식을 안 먹어요. 한 번은 저를 초대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 집 아들이 요리사예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머리도 길고 요리를 해서 쫙 차려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지.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요리를 하니까 남자분들이 한 요리를 너무너무 즐기는데 잘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근데 저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리 와서 좀 보여드려라.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 친구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띵이더니 탁 올리는데 머릿속에 피등이 하얗면서 이 곰팡이균에 의한 그러니까 무좀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걸 딱 내리더니 또 이러고 이 손으로 뭐 한 거예요? 아이고 그 맛있다는 그냥 밥맛이 싹 떨어지는 거야. 이제 강의 멋지게 끝나고 나가려고 문 앞에서 압수하잖아요. 어떤 분이 막 반갑다고 손을 흔들더니 근데 선교사님 제 손 좀 어떻게 낫게 하실까요? 그래서 보니까 막 여기 막 아주 염증이 심해가지고 쩍쩍 갈라져 해가지고 진물이 나는데 왜 악수를 그렇게 흔들었냐고.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스스로가 무슨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한 이상으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유행했던 한 운동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료 선교사 교육이라고. 저는 그거 위험하다고 해요. 네, 이제는 곰팡이 교육을 조심해야 돼.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왜? 죽음이 있는 한. 죽음이 있는 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형태가 희한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봤어요. 시골에 가면 아주 나무 중에 참나무가요. 얼마나 나무가 단단한지 몰라요. 단단하면서 영양이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두 번째 고 이렇게 덩어리 있죠? 이렇게 들고 있죠? 그 균사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저기 막 참나무 그 구멍에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뿅 나와요? 버섯. 버섯이 나와요. 그렇게 좋아하는 송이버섯 뭐 이런 버섯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뭐다? 곰팡이. 곰팡이 덩어리다. 이런 사실. 이 무좀을 가지고 발 만지다가 여기 긁고 여기 긁고 이러면 거기가 가려우면서 뻘거면서 염증이 생기기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버섯은 먹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좀 기다리세요. 곰팡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뭐게요? 곰팡이가 좋아하는 음식 여기 써있죠? 피. 1번이 뭐라 그랬어요? 동물의 피. 피. 그걸 왜 알게 되냐면요. 짐승이 죽잖아요. 그럼 피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제일 빨리 썩어요. 팍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계란 종류는요. 이 알은 가장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가 번식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사다가 이 백성들에게 나눠서 백신을 맞추려면 배양을 시켜야 돼, 더 많이. 그러면 어디에다 배양시키면 제일 잘 되게요? 계란. 뭐 원숭이, 토끼 뭐 이러지만 그런 데다가 상처를 내서 고름을 깨가지고 이렇게 배양하기도 하지만 계란에다 하면 제일 많이 배양이 잘 돼요. 이렇게 그 사진도 있는데 여기는 안 올렸는데 계란을 배양하는 그 장면 제가 그걸 입수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육류 퍼스트 클래스 곰팡이가 좋아하는 품목 1위고요. 그 다음이 연체동물 이 생선 뭐 조개 뭐 문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실온에다 놓고 파는 거 있죠. 실온에 놓고 파는 음식들 뭐가 있죠? 초콜릿 실온에 놓고 파나요? 치즈 냉동실에서 꺼내는 거 보셨어요? 초콜릿 치즈? 아니죠. 실온에 놓고 파는 모든 것들은 곰팡이 덩어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물성이라고 해서 곰팡이 안 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만드는 그 메주, 된장, 고추장 그거 만들기 위해서 그 메주 덩어리, 이 메주 콩은요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에요. 아주 좋은 우리 채식가에게 좋은 영양 덩어리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렸을 때 거기에 뭐가 핍니까? 곰팡이를 조심하시오. 만약에 색깔 있는 곰팡이가 핀 거는 그냥 부셔서 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면 흰 곰팡이에서 검은 걸로 가도 모르더라고. 검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피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옥수수도 역시 먹으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핀다. 파란 곰팡이나. 그러면 거기를 가차없이 잘라야 돼요. 잘라든지 버리든지. 초콜릿. 그런데요, 문제는 이 친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언제부터인가? 고추장. 이거 뭐죠? 매실. 왜? 그 매실 파란 익지 않은 매실을 설탕을 듬뿍 부어가지고 놔두면 이게 살살살 녹여지면서 매실주가 돼요. 그거를 음식마다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마다. 설탕을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코올은요. 술이 된다는 거요. 뭐 쌀이나 고구마나 뭐 보리나 뭐 그 허프 이런 거 가지고 맥주 만들고 이러는데 이거를 다 효모가 띄워서 가는 거예요. 효모가 띄워서.
그래서 모든 알코올 음료는 뭘로 만든다? 곰팡이균으로 만든다. 우리가 빵을 만들었을 때 하루 지나서 먹으라는 권면이 있어요. 그죠? 바로 먹지 말라고. 왜요? 그 이스트가 살아있다. 그 드라이 이스트든 생이스트든 뭐든지 간에 발효시키는 그거는 다 효모예요.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설탕만 딱 먹었다 만났다 하면 막 이를 작용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공장을 30년 정도 하신 분이 소식이 왔어요. 온몸에 백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록달록해지는 거 있죠. 근데 얼굴까지 왔대요. 왜 그런가? 그일래 그런 빵 공장 그만두라고 했어요. 네. 거기서 이스트 냄새 늘 나죠. 빵이 어떻게 잘 부풀었나 맨날 먹죠. 뭐 이러니까 이스트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곰팡이와 관계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선이 점점 색깔을 변해가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마켓에 가면 빨간 고기 있죠? 빨간 색깔의 고기. 이거는요, 이 약품 처리가 된 거예요. 그냥 재색이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도 색깔이요, 이제 검은 분빛이 돼간다고 썩으면. 왜냐면 그 피를 곰팡이들이 먹어가지고 썩히기 때문에 그게 빨갛게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네. 이 가운데 하얀 거는요, 인간의 뇌를 파먹은 거예요. 이 곰팡이가. 그래서 죽은 사람의 뇌를 자른 거예요. 특히 치즈를 보면요, 이 비싼 곰팡이일수록 저 치즈일수록 곰팡이가 살아있어야 돼요. 로커포트 치즈라는 그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있는 이 치즈야말로 아주 비싼 치즈예요. 그 아래 까망베르 치즈는 그냥 하얗게 그냥 곰팡이가 쓸어있어요. 그거 좋아하시죠? 네. 네. 근데 그 치즈가 집사람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그 까망베르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로코포트 좋아하셨어요? 다 좋아했어요. 좋아하셨어요. 저도 강하면 강했어요. 네, 그냥 상큼하면서 맛있죠? 네, 그 맛 한번 길들이면요, 못 끊습니다. 왜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변질된 입맛이 더 맛있고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니까 그 맛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곰팡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저기 식품 중에 하나가 이 술과 치즈예요. 빵은 그래도 약해요. 이건 단일세포라 약한데 이거는 아주 군을 이루고 침범하는 거라. 자, 이거는 한국인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됐는데도 이거를 매주를 씁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솔로 닦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속까지 가면 됐겠죠. 혹시 먹는 곰팡이는 없어요? 식용 곰팡이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용 곰팡이로 많이 살고 있어요. 뭐 김치라든가 뭐 이런 톡 쏘는 맛은 이미 발효된 거예요. 이 발효에 다 뭐가 참여해요? 음식은 놔두면 놔둘수록 곰팡이가 삭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네, 아까 그 10가지 독성 있는 그 곰팡이는 아니기 때문에. 김치 발효도 곰팡이입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발효를 먹을 거 늦추기 없네요, 위해서는 거기다 뭐를 넣어야 되냐면 숯덩어리를 넣어요. 그러면 숯덩어리가 그 발효를 좀 지연시켜요.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육식가든지 채식가든지 지금 곰팡이 전염병을 보고 있다. 이 자잘한 생선을요, 소금이라는 거는 소독도 되고 발효를 멈추게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 소금을 듬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사가져요. 삭힌다 하는 거는 썩는다 그 말이에요. 곰팡이에서 썩는 거예요. 그 밖에 생선이 이런 색깔이 되거나 고기가 이런 색깔이 되면 다
곰팡이에 의해서 썩고 있다. 자, 저기 옥수수가 대표적인 그 인물이에요. 옥수수 땅콩 아주 곰팡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특별히 아플라토신. 그래서 이 저기 뭐 이게 제일 먼저 망가뜨리는 게 간이에요. 간. 이 땅콩찜 좋아하시죠?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땅콩 피넛버터가 특히 켈로그 의사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우리 이 안식교회 켈로그 제도도 있죠, 시리얼.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채식가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땅콩찜이 얼마나 사랑받대요. 저도 엄청 먹었습니다. 좋아하고. 그런데 땅콩찜이 처음에는 이렇게 딱 나올 때는 색깔이 맑아요. 그죠? 이런 색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떤 색이 되게? 아세요? 짙은 황색이 돼요. 밤색깔처럼. 그런 거 먹으면. 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집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드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맑은 색깔,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 그런 건 몰라도 오래된 거는 아플라톡신을 발견해서 그거를 발라먹고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일찍 가는가 하는 걸 보았더니 이런 것들, 그리고 고기, 유제품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이었다. 오크라톡신은 커피, 또 이 초콜릿 이런 것들에 많이 감염을 시킵니다. 이건 심장을 망가뜨려요. 밀이나 옥수수에도 발견되고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온 아이의 손을 딱 찍어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온갖 곰팡이에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요, 그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지만 이 곰팡이 때문도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신부전이 왜 생기냐? 이런 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암도 그렇고. 이렇게 놔두면 균이 생깁니다. 이 트라이코티손 이것도 그 곰팡이 아주 독성 있는 곰팡이고, 이거는 협심증 뭐 하여튼 급작스러운 어떤 질병을 일으켜서 죽게 해요. 이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 균에, 이 독성 있는 균에 의해서 사망은 오래가지 않아요. 식도암을 또 유발하는 그런 곰팡이도 있습니다. 퓨머리시. 식도는요, 요 목에서 여기 위장까지 20cm나 25cm밖에 안 돼요. 1cm 정도 통로인데, 이거는요, 갈아 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심장, 폐, 뭐 신장 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 뭐 대처도 하는데 식도는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조그마한 이 구멍을 아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속 났다, 안 걸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흐르는 액체가 없어요. 우리 몸은 다 기관마다 어떤 소화액이나 뭐가 흐르는데, 소화 장기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한 8m, 여기서 저기까지 한 2번 길이만한 장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식도만큼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뭐만 하냐면 연동운동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만 해요. 근데 여기가 막 너무 뜨거운 걸 먹는다든지, 너무 매운 걸 먹는다든지, 너무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약을 한 주먹 먹고 물은 한 모금 조금 마시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꼴딱 삼키면 이게 다 어디로 가 있게? 식도와 위장 그 문에 가서 딱 걸려 있어요. 거기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도암이 생긴다는 사실. 자, 사과를 살 때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나요? 이 정도. 사과 이 정도. 사과예요. 흠이 있나 잘 보고 사셔요. 과일에 채식을 하시되 어떤 분은 일부러 긴 손톱으로 막 콕 찔러놔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연한 과육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흠 있는 거, 저는 옛날에는 흠 있는 걸 제가 사왔어요. 좋은 거는 다른 분들한테 사를 받고 엄청 봉사정신 강했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어요. 잘 익은 거 사와야 돼요. 색깔이 뚜렷한 거.
완숙된 거. 그래서 환자들에게 도마도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네? 모든 환자들에게. 근데 이거는 제대로 익지 않아가지고 와요. 색은 빨간데 안 익었어요. 그러면 도마도는 안 익은 도마도는 독이 있든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햇빛에다가 가서 말려요. 햇빛을 충분히 보게 해요. 꼭지 있는 부분을. 그래가지고 이것이 더 완숙되게 만드세요. 오는 과정에 완숙되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 과일, 도마도, 바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햇빛을 더 보여서 완숙시키고 소독시키고 해서 사용하면 안전해요. 완전히. 네, 안전해요. 그리고 더 맛있어요. 좀 더 그렇게 요즘은 상품화돼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자, 쌀도 썼습니다. 그래서 현미식을 타시고요. 저기 막 피가 찔쳐가지고 카시트가 이렇게 곰팡이가 폈다. 철저하게 소독시키시죠. 여기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가죽 잠바에 곰팡이 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또 집안에 이렇게 카시트, 뭐 침대, 이런 거 축축한 거. 여성들 칸디다 질염 가진 거 이런 거 빨리빨리 치료하시고 여러분들 과일 케이크 잡수기 좋아하죠? 생과일 케이크 그 밑에 곰팡이 꼈나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곰팡이가 잘 껴요. 이거는 우리 저기들을 위해서 채식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견과류에 곰팡이 잘 껴요. 속껍질 속에. 그래서 겉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땅콩 같은 거,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뭐 이런 것들 다 잘 보셔서 곰팡이가 있나 보셔야 돼요. 자, 혹시 입안이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이 아구창이라고 해요. 이거를 아구창이라고 하는데 지독합니다. 한번 여기에 감염되면요 잘낫지 않아요. 물론 이 백태가 끼는 그런 분들 많아요. 입냄새 나면서 뭐 이렇게 그 개실이 있거나 또 뭐 식도나 아니면 편도선이나 어딘가가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도 그 썩은 이빨이 있을 때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양치를 꼭 하시고 식사하시고 나면 양치를 꼭 하시고 간식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리고 소금물로 자주 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이나 유칼립터스, 티트리오일 이런 걸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을 하면 훨씬 더 세요. 그거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소금물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소금물로 각을 하는 걸 하시고 밤새 입안에 균들이 더글더글. 그래서 이 칫솔을 아무데나 놓고 쓰시면 안 돼요. 꼭 세워놓으시고 꼭 햇빛 보시고 소독해서 쓰셔야 돼요. 이 칫솔이 아주 균의 원상지. 그렇게 하시고요. 자, 아구창이 왜 생기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칫솔, 하여튼, 여러 가지. 집안에서 이렇게 동물들 잘 키우잖아요. 동물들. 애기들 막 하고 뽀뽀하게 하고, 저는 좀 걱정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있을 때, 아이들, 고양이, 새, 강아지, 온갖 걸 다 키워왔는데, 벌레 생기고, 무슨 병 생기고, 물려가지고 와서 근데 금방 거기에 구데기 안고, 제가 그런 짐승들을 키우면서 수술도 하고 별거 다 했었어요. 그런 일을 다 겪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애완을 이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키우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 이 곰팡이,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요. 인공치아, 요즘에 임플란트 하기 좋아하잖아요. 지금 임플란트 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요즘에 임플란트 밑에가 썩어가지고 이제 제 강의에 치과 의사 부부가 왔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강의하고 나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분이 선생님
오늘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답을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치과를 하는데 임플란트 그 낀 밑에가 염증이 생기면 너무너무 환자가 아파하는데 항생제를 써도 안 듣고 소독제도 안 듣는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가르쳐 드렸더니 그 뒤로 너무너무 잘 듣고 그 치과에 가니까 방마다 그거 놓고 쓰더라고요.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치료법을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피부병이, 이 곰팡이 피부병이 어떻게 생기냐면 가해가 빨개요. 이렇게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고 가운데는 우묵해요. 그러면서 하얗게 파여요. 네. 그런데 이게 지독하게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무좀. 이건 뭐 한국에 군대 갔다 온 분들 대부분 다 걸리죠. 어떤 분은 이제 점점 번지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 피부병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한테 가면 이 피부병 가진 분들은 뭐 했다고요? 격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선, 손, 물론 사타구니, 손, 발, 이 손톱, 발톱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부식시키면서 하얗게 되는 거 보셨나요? 부스러져요. 발톱. 여러분들 발톱 다 또렷해요? 깨끗해요? 아니면 어떤 건 부스러져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엄지부터 그냥 허옇게 막 바스러져가지고 그거 곰팡이. 곰팡이 흉내요. 잘 안 나요. 몸 안팎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 병이 말이에요. 그 빵공장 사장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몸이 얼룩덜룩해지면서 얼굴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살아요. 그 얼굴에 그 얼룩덜룩한 거를. 남자분이 제가요 이런 환자들을 상담할 때 원인이 뭘까?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그 연체류를 먹어서 그렇지 않나 했어요. 근데 곰팡이를 공부해보고 딱 답을 얻었어요. 이 백선과 완선이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딸 좀 봐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기서 들어오는데 왜 열심한 키가 이렇게 큰 아주 탤런트처럼 멋진 여성이 들어와요. 엄마랑. 근데 깔비예요. 이렇게 날씬한데 가슴만 이만한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 가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이 가슴이 큰 거는 뭐 때문에 커요? 아기를 가져서 아기 전배기 자고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아기도 안 갖고 처녀인데 그 까마른 몸에 가슴이 그렇게 큰 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한국에는요,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이 두 손에 잡고 있는 이 젤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젤을. 그러면 이 젤이 내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물질이에요. 그 옆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젤이? 곰팡이가 그냥 까맣게 핀 거예요. 그래서 그 닥터스 사이언스지나 뭐 이렇게 헬스 사이언스지에 보면 의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 여성들 유방 이 확대 수술을 다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만 지금도 여성들이 신나게 이걸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이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는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면 뭐가 낄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게 될 때 곰팡이가 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위에 그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빨리 이거 끄집어내라고. 이거